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한 주의 출발 월요일. 오늘의 상한가는 모두 바이오주가 장식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이연제약 그리고 사이토젠, 신라젠, 헬릭스미스 모두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전일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장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간 하락세에 지쳐서 묵혀두었던 바이오주들까지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드는 오늘이었는데요. 지금 종목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에게로 보내주세요. 주식 해결사와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해결사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릴게요. 그럼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오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스몰딜을 원한다고 밝혀지자 오늘 코스피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지난 5일에 북미 실무 협상이 기대됐던 만큼 이 결렬에 대한 소식으로 실망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북미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을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대사는요, 미국에서 새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면서 반박을 했지만요, 북한 측은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양국에게 재협상을 제안을 했지만 이 앞으로 북미의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오늘 남북 경협주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일신석재 인디F 보겠습니다. 일신석재는 17.31% 하락하면서 2,89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인디F 역시나 1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97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시장의 주인공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급락했던 바이오주, 오늘은 날아올랐습니다. 먼저 헬릭스미스부터 보시면요. 지난달 23일 일부 환자에게 약물 혼용 가능성이 제기돼 결과 발표 연기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당뇨병 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가 미국에서 안전성, 유효성 입증함을 공시하면서 이 상한가 풀리지 않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는 리보세라닙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상승을 쭉 이어가면서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목록 2위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다양한 호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주는 악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주가 자체도 바닥인 상황이라서 추가로 나오는 호재 소식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이 살아나고는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신약 출시 전까지는 공시 살펴보시면서 조심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바텍입니다. 이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업체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바텍에서 대규모 MLCC 투자를 해서 이 앞으로 사업 다각화 기대감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아바텍의 주가는 MLCC의 성공적 사업 진출 여부에 달렸는데요. 최근 MLCC 샘플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 일부 타 업체보다 우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해서 향후 4년간 약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늘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8,75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상황 보시면요. 5.44% 상승을 하면서 7,9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항상 위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증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시장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시장 잘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9월에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간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됐을 때는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뜨리는,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작용을 했는데 실업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이 대외 어떤 증시,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이런 분위기를 좀 받아서 오늘 개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가로 볼 때는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 마무리되었고 오늘 종목별로도 크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도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을 뿐 오늘 큰 변동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온 만큼 2100선에서 아마 2000선의 어떤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번 주죠. 빅 이벤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인데 결국 이 고위급 회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이 무언가의 방향성은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무언가 상승 흐름을 좀 탈 것만 같았는데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상승을 좀 하기보다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 전체로 볼 때는 관망 흐름이 상당히 더 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한 7조 원 정도 전후로 계속 무언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전망들을 보시면 7조 원 이상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SK하이닉스나 아랫단에 있는 IT 대형주들도 같은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볼 때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관련된 부분들, 수치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 부문별 내용도 한 번씩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가 전체로 시장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0.86%,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쉽게 말하면 좀 날렸다라고 놓고 볼 때 지수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죠.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언가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나 지수를 또 끌어내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늘 남부 경협주들이 오늘 상격보다는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북미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무언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기대보다도 더 안 좋게 아마 결과치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주들이 지수를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못 올랐다는 것은 이 남부 경협주들에서 지수를 조금씩 끌어내리는 흐름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는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2주 뒤에는 2주 뒤 안쪽으로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무언가 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오는 흐름들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되고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적도 궁금하실 것 같고 대응 전략도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저희가 먼저요. 전 시간에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해결부터 도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제인 캐스터가 꼽아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요. EM코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매수가는 5,500원에 비중 2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8486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85,375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443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텍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매수가 13,050원, 비중 50%, 끝자리 번호 0615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요. LNF입니다. 매수가 27,8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245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화성 밸브가 들어왔네요. 가스관 관련주인데요. 매수가는 9,030원, 비중은 안 적어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9395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와, 오늘 남북경협주부터 이렇게 중국 관련주 다양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너스 상담 리스트 종목들 투자 의견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먼저 EM코리아부터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5,5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8486님의 고민입니다. 수소차 이야기 가끔씩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최병진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수소차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2조 4천억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합작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수소차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수소차 기대 심리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240억 원이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있어서 물량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또 재료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대주열병 관련해서 자회사인 EM솔루션이 환경 사업을 영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오히려 대주열병이 대세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 추세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우선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시되 만약에 수소차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5,500원 부근에서 꼭 정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M코리아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서요. 목표 가격 5,500원 알려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보세요. 다음에는 호텔신라입니다. 매수 가격 85,375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443님의 고민입니다. 호텔신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 좀 받았을까요? 이 종목은 이재모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보유하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손절가는 일단 7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볼 때는 손절가 7만 5천 원 조금 더 유념해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튼 호텔신라는 면세점 관련된 대표 종목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실적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견조합니다. 3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어떤 호실적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무난한 실적이라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 전망도 비교적 나름대로 호텔신라만 놓고 볼 때는 괜찮습니다. 과거처럼 무언가 실적이 크게 퍼포먼스 나오는 그런 실적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여튼 한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하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셨는데 3분기 실적 비롯해서 앞으로의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선 얘기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오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의 매수 가격은요. 13,05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0615님의 고민입니다. 비중이 다소 많으신 상황인데 오텍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최병진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먼저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로 진행하시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았으면 여름철에 에어컨 관련주로 자회사 캐리어 에어컨 관련주로 해서 부각을 받았어야 될 종목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참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격주격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에어컨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심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 행보와 다르게 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이언 에셋이라는 투자사가 미국계 투자사가 경영권에 참여를 하겠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타나면서 급등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적을 우선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올해 초에 1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이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가을 시즌이고 봄 시즌이 오다 보면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안내해 드렸던 거고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되 만약에 목표가 14,500원에 올 경우에는 전량 정리, 분할 정리 매도를 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계절적 모멘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앞으로도 이 가을에 또 심해지잖아요. 그때 한번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14,500원 남겨주셨네요. 다음에는 LNF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27,8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245님의 고민입니다. LNF 2차 전지 전망 궁금해집니다. 이재모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유하자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싸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보유한다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 ESS 이제 화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되면서 관련 이제 2차 전지를 만듦에 있어요. 어떤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무언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무언가 이슈가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전기차 쪽으로 테마가 한번 크게 돌면서 섹터 전반에 있어서 어떤 추세가 돌아서는 흐름들 그렇게 나올 때 제가 볼 때 한 3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요, 이 ESS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장기적 싸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소 6개월 정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3만 원 오면은 정리한 의견 남겨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매수 가격 9,030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끝자리 번호 9395님의 고민입니다.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병진 전문가, 이 남북경협 가스관 관련주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 괜찮게 보세요?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강하게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투자 의견을 보유 의견으로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목표가는 9,000원 이상에서 분할로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다 2주 내에 한 번 더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성과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다시금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실무회담 하나 가지고는 매수가보다 그 이상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북미 실무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의 상승 구간을 본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련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있을 시기에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실무회담이나 실무회담 자체로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10,000원 선도 돌파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9,000원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가스관 관련주 화성밸브에 대해서는 실무 협상 이 정도 이슈로는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정도는 돼야지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9,000원 챙겨주셨어요. 9,000원에서 정리하는 의견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너스 상담 리스트 고민 종목들부터 먼저 도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 하고 계세요? 실적이나 대응 전략 궁금하신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체크해 드릴게요.